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도 셀린이 상담소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셀린이 상담소 첫 번째 편을 하고 이번에 두 번째 사연을 또 들고 왔어요. 이번에도 이제 간절한 사연인 것 같아서 이 사연을 이제 선택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사연을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하다가 인원 감축으로 문 닫고 막둥이까지 생기는 바람에 집순이가 되었습니다. 불법 인스타 부업으로 1,500만원 날려먹고 5인 가족이라 생활비도 빠듯하고 집에서 육아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절실했습니다. 주변에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우연히 클래스유 강의를 통해서 접했고 신랑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돈 1도 없이 시작했었습니다. 저로선 엑셀, 소싱, 배송비 측정, 서류, 가입방법 등 어려웠지만 동기들, 코치님, 통술님 따라 하나씩 했습니다. 육아에 가정일 병행하고 틈틈이 업로드 소싱했고 애가 입원했을 때도 3시간 자면서 업로드 했었네요. 그렇게 3개월 차에 상품수 3,000개가 되면서 매일 한두 건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랑 3개월 부재로 인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서 주문 들어오는 것만 받자고 생각하고 손을 놔야겠구나 했는데 느낌표 3개 업로드 1도 안 했는데 주문량이 계속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고 이상하기도 했고 이래도 되는 거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계속 해야겠네 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제 목표는 신랑 육아휴직 1년 써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300은 벌어야 됩니다. 300 넘으면 작은 카페 하나도 오픈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분의 또 고민은 상품을 팔다 보면 큰 물건 또는 무거운 무게, 배송비 이런 것들이 겁이 나서 이런 상품을 다루지 못했다는 것. 네, 그리고 육아로 인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사연이 되게 이게 좀 재밌기도 하고 좀 간절한 마음도 느껴지고 해서 이 사연을 채택했는데요. 전 처음에 아까 불법 인스타 부업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물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처음에 걔들이 뭐 가입하는데 돈을 달라고 할 거예요. 보통 그게 보통 네. 그런 거죠. 가입비를 얼마 90 얼마인가 100 처음에 얼마인가? 시작할 때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약간 온라인으로 뭐 물건을 파는 사이트를 뭐 제공을 해준다던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돈 얼마 벌었다 이런 것들을 막 통장 내역 공개 이런 거 많이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주변에 하는 사람이 좀 몇 명 봤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 물건을 파는 수익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가입시켜서 뭐 커미션 받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또 제가 들었는데 그 통장이 그 진짜 완전 거기서 최상급자가 통장 내역을 이렇게 빌려준대요. 공유하는 거죠. 네, 공유를 사진을. 한대요. 자기가 번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은 많이 없던 걸로 알아요. 초반에 뭐 지인 가입시킬 때만 좀 돈 벌고 대부분은 다 돈을 날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간절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하면서 1,500만 원이나 날려 먹었다는 건 그 여러 가지 했을 것 같아요. 맞죠. 뭐 예를 들어 하나 하다가 하나가 잘 안 되니까 뭐 새로 나온 것 중에 이거는 진짜 막 아직 블루오션이다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어린이집이 인원 감축이 돼서 막둥이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돈 되는 거 아무거나라도 해보자 해서 그런 막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런 거를 막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네. 돈이 1,5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육아하면서도 얼마나 절실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가 좀 솔루션을 좋게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 강의를 접하게 됐고 신랑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하셨대요. 근데 원래 항상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신랑분들이 항상 반대를 해요. 그거 사기 아니냐 이러면서. 맞아.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네, 다단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 거고 아주 정상적인 방법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초반에는 좀 사기 같아 보이잖아요. 처음에 저도 그랬는데 자본 안 든다 하고 재고 없다 하고 사진으로 장사한다. 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단어 맞아.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 네. 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이분이 어쨌든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상품이 3개월 차인데 3,000개 정도 올라가 있대요. 그리고 주문이 한두 건 정도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매일 한두 건 들어온다.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접으려고 했는데 이 주문이 이분을 접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두 건 정도 주문 들어오면 제가 볼 때 대략 한 달에 본인이 벌어가시는 게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일 것 같아요. 뭐 이런 비용 같은 거 빼면은 한 50 정도? 네, 50 벌지 정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애가 입원했을 때도 3시간 자면서 업로드를 했다는 거예요.
거예요. 되게 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뭐 프로세스를 잘 못 잡겠고, 그리고 이 물건들을 다룰 때마다 분명히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 2, 3개월 차 딱 겪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럴 때 이 단계를 어떻게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원하는 한 달에 순이익 300만 원 벌기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 이 상황을 보니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육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육아의 난이도는 잘 모르지만 이런 사업보다 훨씬 힘들다 하더라고요. 구매 대행보다 한 10배 힘듭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분은 어쨌든 구매 대행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약간 그런 상황인데, 이분의 저는 조금 뭔가 앞으로 문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이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하고 주문 처리만 하고 계셨다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내가 업로드를 계속 안 해도 주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너무 신기해서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게 꼭 육아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구매 대행 한 달 바짝 하다가 이제 손을 놨는데 계속 주문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제 그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하시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그만두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제가 뭐 여러 영상이나 이런 데도 말씀드렸지만, 주문이 들어와서 성과를 봐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목표치를 두어놓고 계속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매출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 그냥 매출이 나오면 움직이는 반대로 말하면 매출이 무조건 이게 매출이 나오지 않잖아요. 안 나오는 날도 있고. 근데 그런 안 나오는 날이 3, 4일, 일주일 지속되면은 안 할란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매일매일의 그 매출 이런 거를 보고 달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그냥 내가 약속한 나와의 하루 뭐 리스트 몇 개, 업로드 몇 개, 그냥 이 수치만 보고 달리다 보면 매출이 충분히 이 목표치만큼 저는 따라올 거라 보거든요. 근데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매일 막 매출이 궁금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도 뭐 매출이 잘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내가 생각했던 그 업로드 양을 지키는 거를, 저는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에게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제 손을 놔야겠구나 했는데 이제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통 상품 3,000개에서 순이익이 50, 100 가다가 여기서 4,000개, 5,000개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50이 아니라 한 150으로 탁 튀어버려요. 근데 그 순간을 못 넘기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3개월 차면 이제 상품 처음에 올린 것들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부터 계속 올려줘야 처음에 올렸던 것들이랑 앞으로 지금 올리는 것들이 이렇게 합쳐서 가지고 주문이 하루에 4건, 5건 터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순이익이 그냥 바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초반에 했던 그 정도 속도로 더 빡세게 하면 좋겠지만, 초반에 했던 그 속도를 한 2, 3개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이라 시작한다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아마 원하는 목표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참 신기한 게, 목표 도달하면 신랑 육아휴직 1년 써먹게 해주시는 거라니. 네. 제 와이프 좀 들어야겠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큰 물건, 그리고 또 무거운 물건 이런 거 배송비가 겁나니까 상품을 소싱을 못하고 있다 했잖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야 매출이 팍 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거 이제 혹시나 환불이나 반품 들어오면 돈 날릴 것 같아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매출은 제자리일 거예요. 큰 것들도 다루고 해야. 그 큰 것들이라는 기준은 판매가 기준으로는 저는 한 10만원에서 50만원 이하, 그 정도 상품인 거예요. 그 정도 상품을 다루어 봐야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그 불법 인스타 1,500만원 날리셨는데 네. 한 달에 우리가 이 정도를 하면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주문이 만약에 100% 파손이 났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30만원짜리면 원가가 한 15만원이라고요. 원가 한 30만원 정도 날린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내가 한 달에 300 벌면 그 정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진행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파손 이런 것보다 애초에 무게 설정에서 미스 날까봐 그런 것도 좀 있겠네요. 그렇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거는 훨씬 덜한 문제라 보거든요. 왜냐면은 1차적으로 내가 이거 어느 정도 이 정도 할 것 같다 해서 올리지만 거기서 미스 날까봐인데, 그러면 거기서 미스 나봐야 뭐 한 3만원 5만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를 하면서 수정해도 되는 부분이고, 조금 겁나면 조금만 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넣어서 잡다 보면 대부분 미스가 또 안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완전 큰 손해만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겪어보면서 고쳐 나가야지, 그냥 겁나서 아예 안 하게 되면 평생 그냥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한 달만 해보면 기본적인 감은 와요. 그리고 해봐야 한 달 동안 손실이, 배송비만의 미스로 한 달에 손실이 나봐야 50도 절대 안 날 거고. 근데 뭐 1,500을 이렇게 해서 날린 건데 솔직히 이걸 위해서 30, 50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배송비를 완전히 마이너스 나게 잡잖아요. 네. 구매대행 장점이 뭐예요? 그냥 아. 주문 들어왔을 때 소비자한테 품절됐다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상품을 그냥 이제 판매를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겁이 나서 못했다 하셨는데 겁먹지 마시고 그냥 진행해 보셔도 된다라는 걸 정말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게 배송 대행지에 왔을 때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비용에서 조금 부담된다 하시면 거기서 리턴 하시면 뭐 현지 환불 비용 해봐야 뭐 5,000원, 2만 만원? 원? 뭐 이 정도니까 뭐 그 정도는 뭐 감수할 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육아로 인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구매 대행에서 시간 나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주문 처리, CS, 상품 이제 그 소싱 리스트업 짜는 거 뭐 그런 게 있겠죠. 여기서 상품 소싱 리스트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팔 상품들을 쫙 장바구니에 담아두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서는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다는 것 중에 추측컨대 상품 소싱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겁이 난다는 것 자체가 소싱할 때 맞아, 상품을 맞아, 되게 맞아. 고른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근데 상품을 소싱을 할 때는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그리고 무게 때문에 적자날지 이런 고민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없이 바로 장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 갖다 치면 우리가 이제 카트를 들고 쭉 한 바퀴 도는데 내가 정했던 기준의 상품이면 그냥 무조건 쓸어 담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쓸어 담기 전에 이거 뭐 파손 나면 어떡하지? 배송비가 혹시 적자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카트는 멈춰버리고 시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육아 때문에 시간을 못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못 쓴다는 것 자체가 프로세스가 없다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네.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이제 주문이 하루에 많으면 한두 건 아니면 없는 날도 있고 라고 한다면 저는 이분이 주문 처리 아무리 오래 걸려도 30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한두 한두 건인데 건이니까. 30분 안에는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주문 처리는 그냥 없다 치고 30분이니까 그냥 나머지가 전부 다 시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이런 것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나의 하루를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본인도 알겠지만 그래도 다시 체크해보자 해서 3, 4일 정도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떨 때 시간이 비고 이런 것들 다 알잖아요. 대부분 그런 것들을 먼저 1차적으로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체크가 되어야만이 내가 업무 분배에 대한 시간을 그렇게 분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맞게 이 시간에는 리스트를 어떻게 짜고 저 시간에는 뭐 오전에 짰던 이 리스트들을 오후에 업로드를 해야겠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정리하기 전에 뭐 주문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프로세스를 짜서 그대로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준 없이 뭐 이 일 했다가 잠시 애 봤다가 저 일 했다가 무슨 집안일 했다가 이 일 했다가 이렇게 하면 저는 진짜 효율 안 나오는 일이라고 봐요. 근데 이 효율 안 나오는 일이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것 그게 아마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일의 순서 그리고 이제 시간마다 어떤 일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해 놓으면 중간에 아 오늘 뭐 하지? 아니면은 주문 처리할까? 이런 고민조차 없애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막 다른 데 왔다가 가면은 뭐 해야 될지 잠시 또 까먹고 이런 맞아요. 경우가 아마 네.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계획이 없기 때문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면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애가 입원했을 때 3시간 정도라고 했으니까 평소에는 그래도 뭐 짬짬이 시간 내면 5시간, 6시간은 나오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솔직히 5시간, 6시간이면은 저는 뭐 순수익 300 정도까지 내는 데는 시간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갑자기 왜 웃냐면 5시간 낼 수 있다 했잖아요. 네. 아니 이 친구 애를 안 키워봐서 그래요. 네 어쨌든 아마 저희 교육을 듣는 분들 중에 육아를 하면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하고 응원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부분들이 하기에 구매 대행이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최고. 시간적으로 엄청 유동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 뭔가 얼매여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애가 만약에 어린이집 보내놓으면 그 시간에 짬짬이 할 수도 있는 건데 다른 일들은 사실은 보통 시간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진짜 내가 꼭 해야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다든지 다 재우고 새벽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이렇게 나만의 프로세스를 짜고 하면은 저는 좀 할만할 것 같다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구매 대행 시작할 때 완전 신생아였거든요. 아기가 그때 딱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생아나 아니면 육아할 때 아기랑 같이 있고 싶은데 근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회사 나가면 아기 또 자주 못 보잖아요, 얼굴을. 근데 이제 이 구매 대행의 장점은 회사에 안 나가도 되고 또 내가 육아를 하면서 돌보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엄청나게 큰 행복을 줘요. 너무너무 큰 혜택이라는 거죠. 저는 아직 애가 없어서.
네네. 공감을 못할 텐데 나중에 애기 낳으면 이 영상 다시 보세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그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집에서 좀 내 일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아기를 3살 때까지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우리가 키우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지금 표정 보니까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이분 목표가 나중에는 작은 카페도 하나 오픈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작은 카페. 카페 비추천하는 거예요? 카페. 아이. 개인 취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카페 오픈하면서도 카페가 장사가 잘 되면 이 일을 못 하겠지만 네네. 카페가 이제 뭐 여유가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보통 자영업자분도 이거를 부업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 네, 그리고 같이 들고 가도 또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카페 오픈하는 날까지 우리가 한 번씩 연락하고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카페 오픈하면 우리도 방문하고 육아 휴직 하시면 남편분 오셔서 같이 밥도 먹고.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솔루션이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셀린이 상담소는 여기 하단에 링크를 제가 걸어 놓을 거예요. 네,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런 사연 이런 거를 접수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든 사연을 또 뽑지 못하는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부적이고 뭐 고민거리도 딱 정확하게 써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그것들을 보고 이분은 솔루션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저희가 매주 다루고 있으니까 또 솔루션을 그렇게 드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담소가 되게 재밌어요. 왜요? 사람 사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맞아. 저도 사연 보니까 진짜 다양한 사연들이 많아서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